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신태입니다. 2026년 월드컵의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3월 12일 독일하고의 경기를 시작으로 3월 18일 프랑스와의 경기를 끝으로 한국이 속한 프랑스에서의 예선 경기는 끝났는데 지금 최종 예선에 남아있는 팀이 24팀이고 이 중에 11팀 안에만 들면은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24팀 중에 독일, 나이지리아, 호주, 미국, 벨기에 이렇게는 이미 진출을 했어요. 최종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19팀 중에 11팀 안에만 들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독일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진출이고 나이지리아도 직행은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 두 팀은 그렇게 힘주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콜롬비아, 필리핀, 프랑스만 이기면 되는 건데 프랑스가 지금 세계 랭킹이 3위네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19위. 만만한 팀들이 없네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협회에서 상품을 하나 냈어요. 근데 협회하고 연맹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협회는 대한민국 농구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 아마추어부터 국가대표까지 관리하는 그 협회를 말하는 거고, KBL이랑 WKBL은 연맹이라고 합니다. 한국 프로농구 연맹, 한국 여자 프로농구 연맹, 이게 KBL이고 WKBL이에요. 이 두 개는 협회가 아닙니다. 이들 기구는 프로만 관리해요. 두 기구가 연계가 잘 돼야 되는 건 맞죠. 프로에 뛰고 있는 선수가 국가대표로 차출되는 거고, 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선수는 드래프트를 통해서만 데뷔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농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일반인 드래프트 자격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3월 13일 인천에서 출발해서 파리에 도착해서 콜롬비아하고 필리핀 경기를 보고 그 투어를 좀 한 다음에 19일에 인천에 귀국하는 일정에 원정 공식 응원단 이 상품을 냈는데 20명이 모여야지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 18일이면 프랑스전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왜 이날 투어가 기획되어 있죠? 독일전, 나이지리아전 이거 뭐 이미 진출한 팀들이랑 하는 거 상관도 없는 거 알겠어요. 근데 프랑스전은요? 프랑스는 예선해야 되는 팀이에요. 콜롬비아하고 필리핀한테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면 프랑스는 더 어려운데 이건 그냥 포기하고 가자는 얘기인가? 이 일정이 2경기밖에 못 보고 귀국해야 되는 일정도 아니에요. 경기하는 날 시내 투어가 계획돼 있어요. 저도 인스타에 뜬 걸 봐가지고 정확하게 보려고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엔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9월에 월드컵이 열리는데 꼭 그 앞에다가 퓨처스리그랑 박진자컵이랑 몰아다 잡아놓고 이렇게 하겠죠, 또. 거의 뭐 반만 넘으면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잘하면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콜롬비아전 이것만 어떻게 잘하면? 근데 뭐 독일한테는 힘 빼지 말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콜롬비아전을 이길 계산이 설 때 이기고. 그리고 국가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얘기하자면 언제까지 이렇게 알바 감독 쓸 건지 내가 그 이해가 안 가요. 남자 농구는 외국인 사령탑으로 교체를 했죠. 외국인으로 감독 쓴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 축구 대표팀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히딩크가 팀 만들 때 어떻게 팀을 만들었는지 아냐고. 1년 넘게 국가대표 일정 계속 잡아주고 모아서 합숙하고 이러면서 했다고. 그 말이 맞아요. 그 이후 온 감독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선수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미 결정이 다 돼 있더라 하잖아요. 그래서 히딩크를 어떻게 했어요? 먼저 기습 발표해버렸잖아요. 감독만 외국인이 텃세해버리면 어차피 안 되는 건 맞아요. 여자 농구는 그런 시도도 없다는 거죠. 제가 그나마 아시아컵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일본인 지도자들 와 있는 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지도자들은 그 외국인 선수들만 잘 챙기면 되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아베 마요미 코치 같은 경우는 수석 코치고
야마모토 토모히로 코치도 경기 분석하는 능력이 좋다는 평이에요. 직접 얘기해 보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삼성에 있던 다니엘 러처 코치도 평이 좋았고요. 우리나라 지도자는 다 항상 그 나물에 그 맛이잖아요. 종목할 거 없이 돌려막기. 했던 사람. 네임밸류 되는 사람. 그러니까 했던 방식대로만 계속 하는 거죠, 뭐. 저 현대농구 타령 되게 싫어해요. 현대농구는 물론 기술의 발전도 있고 전술의 발전도 있어요. 근데 클래식은 영원한 거거든요. 여태까지 했던 게 그게 왜 틀에 박혔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발전을 쫓아야죠. 현대는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현대 농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현대 농구라도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참 이거 행정부터 보니까 참 믿음이 하나도 안 가네요. 국가대표 한다 그러면은 좀 기대에 차서 봐야 되는데 이 기량 이전에 행정부터가 기대가 하나도 안 돼요, 진짜. 그래서 될 것도 안 되겠지 싶은 생각드는? 지난번 국가대표 로스터에서 추가될 만한 선수가 지금 양인영 아직까지 몸 안 됐고 그나마 윤예빈인데 근데 뭐 지난번에는 박소희 넣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으니까. 자, 박소희 선수 포인트 가드 시키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박소희 선수의 이 저도성을 죽이지 말란 얘기고 이때쯤이면 박소희 선수한테 엔트리 넣는 거 그 정도는 가르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지금 상황에서는 더 배울 게 그 정도예요. 뭐 속공 패스나 이런 거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전에 김단비 선수가 포워드만 하다가 포인트 가드가 됐을 때 그때 아직 신한은행 시절이었고 마켓샤 게이틀링이 있던 때예요. 그 게이틀링의 높이를 이용해서 김단비하고 2대2 하는 농구를 준비했는데 전현수 감독 되게 높게 봤어요. 그때 뭐 대행이었지만 뭐 저는 대행도 감독하고 있으면 그냥 감독이라고 부르잖아요. 김단비 선수한테 굳이 포인트 가드를 시킨 이유. 선수 생활을 오래 하려면 패스에도 눈이 트여야 된다. 김단비 선수가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앞으로 선수 생활을 오래 하려고 하면 이런 그 패스에 대해서 좀 눈을 떠야 되고 농구를 1대1보다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플레이가 2대2라고 생각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잘만 해준다면 본인도 체력 부담도 덜게 되고 다른 선수들까지 찬스들 파생되는 찬스들이 많이 나니까 다른 선수들까지 신이 나서 경기한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때 김단비가 패스 말고는 더 배울 게 없는 시점이었어요. 지금 박소희도 그 정도 오지 않았을까 해요. 정예림이나 뭐 정현 선수는 아직 그것까지 시키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될 게 농구 오래만 할 게 아니잖아요. 내년 시즌도 할 거 생각하면 내년 시즌에는 더블 포스트 세워야 돼요. 그럼 엔트리를 못 넣으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꽉 막히는 거예요. 포인트 가드로 전향은 하다가 성미에 만져지면은 하고 아닌 넋지로 하지는 말고 그럼 더 안 되니까. 그냥 포워드에서 패스 잘하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은행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